농지연금은 또 주택연금보다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오히려 한 20~30% 많아요. 주택연금보다 많은데, 보통 보면은 이야기를 그래 합니다. 최고 300을 넘을 수 없어요. 농지연금은 최고가 300만원까지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0 받으려고 하면은 감정가액이 한 9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9억이면은 감정가액이 9억이면요 우리 90% 지거든. 전에는 70%, 80% 하다가 작년에 2019년도에 90% 올랐어요. 감정가액 90%. 많이 치는 거죠. 감정 90%. 그러면 9억이면은 한 8억 천 정도 이제 쳐주는데, 8억 천 정도 같으면은 이제 300이 나옵니다. 월 300이 나옵니다. 여기 표가 조금 오른쪽에 있으면 빠졌더니요. 한 300 정도 나옵니다. 8억 천 정도. 그러면 이제 9억짜리 정도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9억짜리 낙찰을 얼마 받느냐? 그동안에 제가 그동안 쭉 보니까 한 30%, 35% 받거든요. 그러면 한 3억 정도, 3억 5천 정도 9억짜리 받습니다. 그래 받으면은 3억 5천 떨어져가지고 그때 낙찰 받으면은 보통 300만 받아요. 그럼 배우자 별도로 받을 수 있나? 별도 받았습니다. 배우자 300, 남편 300, 배우자 또 부인 300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 같으면요, 예전도 아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2019년도 11월 달에 법을 바꿨는데, 그전에는, 예로 우리 원장님이 차고 계시니까 저 파주에 농지 9억짜리를 사무에 낙찰 받아서, 농지금 달라는 게 300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국농어촌 와서 기분 나빠. 그죠? 3억에 사고 300만 받아가니까. 그래가지고 좀 기분 나쁜데, 이제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창원 사람은 창원시에서 연접한 데만 농지 낙찰 받아요. 낙찰 받고, 안 그러면은 30개월 이내든지 연접한 데, 여러 창원시다 그러면은 뭐 고성군, 김해시, 함안군 뭐 이런데 받고, 파주군 안 된대요. 또 연접한 거를 농지 낙찰 받아도 2년은 또 기간이 지나가야 된대요. 플러스 2년 낙찰 받고 바로 안 된대. 그렇게 해야 이제 농지연금을 주겠다. 그게 이제 큰 핵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 여기 보면요, 총액 감정가의 90%를 지주겠다. 처음에는 공시지가인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가 70%, 80%, 이제 작년 2019년도 1월 달에 이제 마지막이다. 90% 지줍니다. 90%. 많이 지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고 2년 이상 보유래. 2년 이상 보유하고 연접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30km 이내 들어오든지 이 말입니다. 연접이 안 되고 30km 이내 들어오든지, 거기는 두 개면은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농지 낙찰 받고 농지연부도 만들고 연금 300만원 수령하려고 하면은 한 9억 정도, 9억 정도, 우리 1차 금액이 9억이죠 농지가. 그런 것들이 이제 유력합니다. 자, 봅니다. 농지연금 65세 이상 영농 경력이 5년.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영농 경력. 여러분, 여기 이제 나이가 돼도 여기 없으면 또 안 돼요. 여기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젊으신 분들은 농지연부를 5년 동안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농지연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농지연부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억짜리 농지를 3천에 산다든지, 알겠죠? 사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가 많아요. 그걸 빌리면 됩니다. 빌리면 돼요. 자, 그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빌리는 거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뭐 사는 거에 간단한데 빌리에 가는 거는 구독시험 가서 봅니다. 공매 가서 또 잡니까? 임대,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토지, 그죠? 또 좀 이거 같이 하면 되겠는데, 뭐 예를 봅니다. 전 해갖고 또 면적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보통 보면은 면적이 맞노네. 그냥 누르고 있습니다. 전국에 전월을 하니까 빌리는 거 38개 나오는데, 자, 요거는 통성분,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1000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요거 하고 요런 걸 하나 더 껴야 돼. 이런 걸, 그죠? 두 개 껴야 됩니다. 그래 1000이 넘어야 돼. 1000이. 그래야 농지연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1년에 이게 금액은 전부 다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 자, 그 다음에 이게 적당한 것은 예로 서산 이런 거네. 서산에 보면은 1000이 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서산에 농지를 빌려주는데 임대를 하는데 34만 7천. 눌리 보니까 쭉 이 농지가 있어요. 이리 있는데,
현황대로 대부하고, 자, 요거는 전부 누원해야 되겠네. 그죠? 예로 창원에 있는 사람도 낙찰받아도 되겠다. 이건. 농지부 만드는 데는, 된다. 상시한 거는, 자, 온비당 갑니다. 온비드 찾는 걸 어떻게 하면 되죠? 온비드에서는. 자, 부동산하고 또 점 됩니까? 온비드에서. 이게 더 쉬워요, 오히려. 여기서는. 여기서 눌려가지고, 그 다음에 임대 눌립니다. 임대 눌리고, 토지에 전, 다, 가수어, 이래가지고, 검시하면 돼요. 그죠? 되는데, 우리가 또 1000 넘으면 좋으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까지,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시해 보니까, 지금, 몇 개 나오냐니까, 저 밑에 보니까, 24개 나오네. 그죠? 그럼 요거는, 하시면 돼요. 요거는, 쭉 보니까, 금액이 장기 좋아요. 충남, 평택시 70만원, 전남에 18만원, 싸죠, 그죠? 전라도가 쌉니다. 싸고, 서산이 60만원, 원주가 22만 5천원, 여기 딱 됐네. 딱 됐죠? 천이 딱 됐으니까. 딱, 예, 딱 맞췄네. 이상하게 또, 999만도 안 되죠? 천이 딱 됐습니다. 그럼 여기 금액도 적당하고,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들이 낙찰받으면 되겠다. 원주니까, 뭐, 강원도 하든지,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주, 파주, 김해, 40만원. 김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창원 사람이 요거 하면 돼요. 한번 볼까요? 또 제안해 놨는가? 또 뭐 연접인고 짜고 써놓은 거 봅니다. 자, 연접 이야기 나왔습니까? 자, 뭐 써놨네. 자, 입찰당자를 국유재산 소유지 시군 또는 경계가 마땅한 시군. 경계가 그러면 연접 창원시 되겠다, 이죠? 김해시니까 창원시 공고연재 부민 등록이 던지는 자로 한정하며 서울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래 갱신이 계약 가능하고 갱신할 때는 농지연부 등 요거 서류를 제출해야 이제 예로 5년 하고 나면은 5년 또 추가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서울 사람 근데 이런 조항을 잘 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여기 있고요. 어떤 경우는 없는 경우도 많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70분은 없고 30분에 막 해놨어요. 연접을 해놨습니다. 그럼 요거는 서울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차려야 됩니다. 저걸 해가지고 5년 또 해놔야 돼. 해놔야 이제 여러분들이 영농 경력이 5년 있어야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자, 나이가 먹었어요. 63살이 됐어요. 63살. 이제 돌싱 돌남이 커피를 한잔해요. 근데 한 사람은 돈이 3억 있고 한 사람은 농지업무가 있어. 그죠? 돈이 3억 사람 농지업무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물어보니까 1억에 정기예금 1%인께네 연 100만원 안 돼. 그럼 한 달에 7만원 안 돼. 세금 띄고. 그럼 뭐 3억이니까 한 21만원 정도 정기예금 이자를 받는대요. 3억 가지고. 근데 한 사람은 학원에 우리 수료생인데 농지부를 가 있었어. 아까 그 30만짜리 이런 거 막 농어조사 계약해가지고 5년 가 있었는 이런 분들. 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서로 합치시다 합쳤어요. 그러면 좋은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뭐가 납니까? 둘 다 사망할 때까지 100사가 살 때까지 300만 받는 거죠. 9억짜리 3억 날짜 받아서 맡기면은 한 300만원 받을 겁니다. 8억 천인쯤 되니까 90% 되니까. 그래서 당신하고 내하고 합치면은 2년 뒤에 현재 60세니까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당신이나 내나 누가 먼저 죽더라도 자우자 남는 사람까지 월 300원 준다니까 어떻게 합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합치가 말까? 합치 되겠죠? 합치다. 지금 잘 살고 있대요. 300만원 받고. 넘일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지금? 농정부를 빨리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3원 모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은 또 모으면 돼. 때가 되면 다 버려집니다. 농정부는 시간이 5년 지나야 되죠. 아무리 돈이 많아, 100억이 있어도 안 되죠. 안 됩니다. 10억에서 안 됩니다. 농정부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중요해요. 자, 봅니다. 포항시 남구 돈 되는 거 봅니다. 남구 대송면의 공매다. 이거 우리 사람들이 이거
자, 봅니다. 구독션에 가서, 그죠? 포항시 공매에 가서 이랬습니다. 여기 포항시, 그죠? 경북이죠? 경북 포항시 포포 남구. 아까 무슨 동이 해노? 대송면의 검색. 자, 보기 나왔어요. 9,300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농지를 잡아두면은 우리 경매 농지는 농지증을 바로 7일 이내에 내죠. 그러나 공매는 7일 이내에 낼 필요 없고 잔금 치르고 이전하죠. 그때 첨부를 해야 돼요.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송동의 밭전인데 1억 8,600이 9,300까지 떨어졌다 이 말이죠.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울산 세무서에서 압류해 가지고 아마 이거 같아요. 이거 요리 해가지고 요거는 뭡니까 이거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도로 들어가 있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전자지도를 보니까 포항시 남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거리에서 필요하겠다 그죠? 다 필요하겠죠? 이 농지가 그죠?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이런 농지입니다. 보니까 그럼 여기 농지를 사놓으면은 연금도 좋을 수가 있고 다음에 자, 도시계획선이 막 꺼야지요. 지금 꺼야 있죠, 도시계획선이. 이게 보통은 해지가 많이 됩니다. 이 돈이 없고 이러니까 우리 창원도 많이 해지됐어요. 거의 막 7, 80% 해지 다 됐습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선 꺼난 거 있죠. 도로의 주변에 보면 잘 찾아보면 토지연계 하인스라 보면 대부분은 해지가 돼버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만 안 되겠다. 20년 지나니까 그죠? 일모제 이렇게 걸려가지고 대부분 막 해지시킵니다. 요것도 해지시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는 맹지죠. 그죠? 맹지 같은 냄새 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낙찰을 1억 8,600에 9,300인데요. 토지용 계획을 보니까 이종 일반 주거이다. 상당히 좋다, 이죠? 여기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이종 일반이면은 25층 아파트 짓고 이런 답니다. 이런 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싼 땅이다. 그렇죠? 별다른 없네요. 지금 요렇게 요는 아마 구구인데 구구 여기입니다. 있습니다. 다 돼지고 그죠? 다 돼지고 요것도 돼지고 요것도 돼지가 되면 좋겠다 그죠? 그것도 있으니까 요런 건 땅 사면 좋아요. 그래서 농지증을 내야 되는데 우리 경매하고 달리 잔금 치르고 이전할 때 넣으면 됩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요게 만약에 불법 무효 건축물이 있어요. 불법 무효 건축물 경매 같으면은 큰 문제 없다 했죠 제가. 공매에서 묻자고 공매 잔금 치르고 농증을 내도록하니까 면사무소에서 네 소유인데 네가 소유자인데 불법 건축물 취하고 해라 이렇게 하면은 또 취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비롯됩니다. 그럴 때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잔금을 일단 내지 말고 그죠? 일단은 먼저 농증을 내도록 해보고 반려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면에서 그럼 면에서 반려 통지가 나오면 저는 그걸 가지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두세 달 뒤에 받아가지고 내고 이랬습니다. 적시한고 해가지고 했는데 공매는 그게 안 되니까 바로 낙찰 받고 월요일날 매각 결정 통지서를 딱 출력하고 나면은 그거를 꺼내서 면에다가 농정해달라 반려하겠죠. 적어도 불법 건축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꺼내가지고 바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30일 뒤에 잔금을 무조건 치러야 되니까 그건 치릅니다. 치르는데 행정소송을 중간에 하는 게 좋겠나. 잔금 치르고 하는 것보다는 잔금 치르 전에 행정소송을 들어가는 것이 경매하고 똑같이 내가 지금 필요한데 우리 경매 같으면 해주라 이 말이거든요. 농촌 해주라 그래 답을 줍니다.
근데 공매는 잔금을 치르고 하는 것보다는 잔금 치르 전에 면에다가 미리미리 이야기해서 안 되면은 바로 행정심판 청구 소송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물건은 막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종 일반이고, 막 맹지락하는 단점이 있는데, 막 가격은 잘 올라갈 걸 보여집니다. 이런 거는. 자, 이제 농지연금 봅니다. 농지연금. 자, 농지연금은 이게 작년에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2019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요건 농지연에 가시면은 좋은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하고 개정이 됐는데요. 요 보니까 대상 농지는 이런 겁니다. 담보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은 이제 다음 각호를 충족해야 되는데, 농지법 상의 농지 중 지목이 전답 가수로서 사업 대상자가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다. 자, 물어봅니다. 농지를 받았는데 실제 영농이 안 되고 임야다, 예로 이런 게 많아요. 예로 공장의 주차장, 식당의 주차장, 자갈밭 뭐 쓰고 있어요. 식당의 주차장으로 시멘트 쫙 깔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게 밭전인데 그게 경공에 나왔어요. 낙찰 받으면은 농증 줄까 안 줄까? 안 주죠. 실제 영농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는 제목이 답니다. 농지지도 자격증명 미발급 알림 또는 농지증 반려증명, 이렇게 제목을 달고 밑에다가 농지가 아니다. 사유가 뭐냐? 실제 주택의 마당으로 쓰고 있다. 식당의 마당으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공장의 뭐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줄 겁니다. 그럼 그거를 법원에 내면은 명확하게 결정될까 안 될까? 됩니다. 우리 등기 설례에 일단 전에 얘기했죠. 노농지, NOT 농지. 그렇게 답을 밑에 기술이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등기를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받으면 좋습니다. 그거 받았다고 제목만 보고 눈물 흘리면 안 됩니다. 아이고 1억짜리 1000만 낙찰 받았는데 1000만 띄게 생겼구나. 왜냐? 농지적 미발급 알림, 반려증명. 제목만 보고 따지면 안 돼. 속내를 봐야 돼. 속내를 보니까 안에 농지가 아니다. 현황이 주택의 진입도로다. 식당의 자갈밭, 주차장이다.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거는 공매든 경매든 첨부가 되면은 그거는 경매 같은 매화가 되는 거고, 공매 같으면은 이전 서류에 첨부를 시키면은 등기관을 보고 오케이 줍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요게 이제 작년 11월 달에 바뀐 게요. 이 신설됩니다. 작년 11월 달에. 뭐냐, 그러면은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만 해주겠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낙찰 받고 덜렁대는 게 아니고 몇 년 지난다고요? 2년 지나요. 2년 야입니다. 농지연금 받으라 그러면 2년이 지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설되는 거는 3번 봅니다. 사업 대상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그죠? 주민등록 기준으로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만. 자, 둘째 하나만 택하면 됩니다. 그죠? 이와 3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 지정한 농 적용하는데, 자, 이야기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예로 창원에는 원장님이 전라남도에 있는 해남군의 농지를 잡아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냐? 여기 따지면요. 소재하는 시군구, 그러면 창원시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김해시 되죠?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됩니다. 그럼 의령군은 또 안 돼. 의령군은 함안, 창녕에 조금 벗어나 있거든요. 그 의령은 이제 연집이 안 되니까 안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게 북면이고 의령하고 농지하고 콤파스하고 30km 안 돼. 29km 나와요. 그럼 된다 안 된다? 그건 된다. 이거죠. 이게 창원이 동그랗게 있으면은 왼쪽에는 함안, 오른쪽에는 창녕이 있어가지고 두 개를 덮어가지고 조금 지나면은 의령이 나와요.
나오는데 북면하고 의령하고 또 거리 가까워. 그죠? 부산면하고는 멀지만은 북면하고는 의령하고 가까워가지고 그게 30km다 크면은 그거는 포함을 시키겠다. 자, 이해갑니까? 자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제한이 생겼어요. 2년 이상을 보유를 하라. 그 다음에 연접해라. 이런 조항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 다음 봅니다. 밑에 신설 봅니다. 신설. 2018년 1월 1일 이후 경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해서 낙찰받았습니다. 이러면은 요거는 이제 이런 조항을 준대요. 이게 2년 이상이고 시군구에 30km 이내 이런 조항을 2019년 11월 1일부터 이런 조항을 주겠대요. 그래서 2019년 11월 1일부터 바뀐 거는 하여튼 2년 낙찰받고 2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연접해야 된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30km에 들어오든지 그래야 되지.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농지를 연금 받고 이런 건 안 된다.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받고 이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제외 농지 그런 거 15번은요. 뭐 설정이 많이 되어 있다. 그거 안 되겠죠? 가압류가 막 되어 있다. 연금 받을 때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분묘 불법 건축물이 있다. 그것도 안 되겠대요. 그죠? 분묘나 농가 주택 등이 있는 농지는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농지 면적에 산정하겠다. 이렇네요.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서가 있다. 그건 안 되는데 부부 공동은 상관없다. 그래요. 부부 공동은.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확정된 구역. 이게 안 된대요. 개발 계획이 확정된 구역은. 그럼 아까 전에 농지 중에서 포항에 보니까 이종일반 주거지이다. 그거는 농지연금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보면. 자, 다시 보니까 제외농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여기 보니까, 요게 아까 이종일반이죠? 포항기 아까 이종일반이 됐어요. 농지인데, 이종일반인데, 연금에 된다, 안 된다? 이거 보면. 농지연금 된다, 이 말이죠? 제외하는데 안 들어가 있죠? 가압류가 있었고, 이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불법권 주민이고, 이건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그 다음에, 공유자, 이것도 아닐 거고. 그 다음에, 개발지역, 농정신장이 개발지역으로 지정 및 시행 곳이 돼서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각종 개발계획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예정지의 농지는 지원된 농지에 포함을 시키되 연금 수급기한 중 농지연금 지급 정지 및 처리되면 사용됩니다. 자, 아까 이종 일반은 지났단 말입니다. 이거 볼 때 해석을 보면은, 자, 다시요. 농지연금 할 때, 전답 가서 실제로 농지로 이용이 되면 경작이 되면 되는 거고, 자연 녹지든지, 이종 일반이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자, 이런 게 있겠죠. 정비구역 되어 있는 거. 그런 건 안 된대요. 알겠죠? 정비구역 사고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자연 녹지, 여러 계획 관리는 당연히 되겠죠. 뭐 도시죠. 자연 녹지나 이종 일반 이런 게 농지가 지목이 안에 용도에 들이되어 있는 것도 되느냐? 된다 봅니다. 이거 보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해요. 그러나 2018년 1월 이후 경공매로 취득을 한 농지, 이것들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연접 30km 이내에 들어와야 농지연금이 된다. 됐죠? 자, 충주시. 충주시에 농지가 나왔어요. 농지. 33%. 자, 농지가 33% 되어 있다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딱 생각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농지가. 그러면 이게 지금은 1억 5,200인데 여기 한 5년 지나가면요 거의 배 됩니다. 쭉 대강 보니까 경매가 5년 10년 들어가 버리면은 거의 막 2배 3배씩 막 되더라고요. 그 땅이 좀 좋은 데는 3배가 올라가 버리고 좀 못생긴 데는 2배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낙찰받을 때는 금액은 미약하게 받지만은 나중에 5년 10년 지나서 연금 받을 때면요 이게 금액이 3억 4억 5천 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보고 낙찰받으면 됩니다. 자, 충주에 보니까 이 낙찰받으면 딱 이게 붙었어요. 항시 매화문에서 해보면은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안 하면은 10% 몰수하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경매에서는 일단은 낙찰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고, 최악의 경우, 불법 건축물이 있어갖고 최악의 경우 반려가 증명을 받아도 10%는 받아 놓습니다. 그죠? 내가 불허가 돼도 10% 돌려주세요. 그러면 돌려줍니다. 돌려주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봅니다. 19에 6528. 자, 충주에 19에 6528. 자, 이거다요. 충주에 1, 2, 3, 4 한번 쭉 넣었네. 4개가 나왔네. 자,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1069평인데, 그죠? 충주시 동양면의 농지입니다. 1069평의 농지인데, 1억 5천짜리가, 그래서 보통은 요 정도나 잡았습니다. 보통 보니까. 30%에서 한 35% 농지는. 그래서 보통 낮춰받아요. 뭐 20% 받아도 더 좋죠? 농협 먹일 건데,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안 봅니다. 자, 길을 물었다, 안 물었다? 어? 길을 물었다, 안 물었다 봅니다. 자, 길 물었다, 안 물었다? 어? 물었다, 안 물었다? 여러분 이라거든. 흰 거 요것만 길을 생각하죠. 자, 국가에서 살 때는 주로 요것들도 같이 같은 바운다리입니다. 길이 딱 이런 거 아니에요? 꼬불꼬불꼬불 이래요, 보통 보면은. 그죠? 그래서 요것도 국가일 확률이 많습니다. 요런 것들은. 알겠어요? 확률이 많고, 요거는 주로 국어입니다, 국어. 이래갖고 보통 산에서부터 물길이 도로로 내려오는 거 국어입니다. 국어고. 그래서 보통 여기 랜드맵에 치보면은 거의 국어가 몇백 메다 쭉 있습니다. 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주로 또랑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쟤는 볼 때는 도로를 물었다 봅니다. 도로를. 그죠? 그러면 잘 모르면은 이거로 보죠.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현황은 맹지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더 정확한 거는 토지형 계획을 보겠습니다. 생산관리직이다. 그나마 좋죠. 생산관리죠. 공장 설립도 할 수가 있다. 해놨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해놨죠. 이게 뭡니까, 이거? 물었네. 그죠? 아까 우리 길은 해놨죠? 요렇게 갖고 흰게 싹 지나갔죠, 이게? 그죠? 그럼 아까 돌아와야 되겠잖아, 지금. 도대가 아닌데, 지금. 물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로에 접하죠? 접하는데, 도로에, 여기 써놨네.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는데, 현황은 맹지다. 이건 별 문제 없죠, 그죠? 트랙터 가지고 밀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괜찮다. 생산관리적이고. 그죠? 비전 그래 많진 않네요. 자, 이야기입니다. 농지지정을 내라. 이거는 별 문제 없겠죠? 현황이 농지 같으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자, 농지정도 정부 24를 통해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무슨 말이죠? 애매하면은 미리 해보세요. 미리. 해보면 다 옵니다. 인터넷 신청하면은 인터넷 다 출력 받아오더라 수강생들. 알겠죠? 그러면 낙찰 안 받아도 되느냐? 됩니다. 왜냐?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여러분은 이제 농지법에 보면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거든. 농업인이 되고자. 나 농사를 짓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된다. 농정을 발급해줘야 되죠. 농지를 보유한 자가 아니고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는 농업인이 이제 사가지고 앞으로 되고자 하는 자에 되니까 해주라 하면 다 해줍니다. 해주는데 해주고 나중에 또 잔손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낙찰도 안 받고 신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봐서 비싸게 하면서 시간 줍니다. 야, 농지법에 낙찰 받아야 농증 내주라 하는 게 어딨냐? 그 법령을 대봐라. 그렇죠. 알겠죠?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거를 자꾸 시도하지 말고
빨리 다락하면 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농지 보니까요, 1000제곱미터 이하는 이틀 이내에, 그러니까 이틀 이내에 이제 주말 체험 영농이니까 이틀 이내에 해주라 되어 있고요. 1000이 넘으면은 302평이 넘어가는 것은 4일 이내에 해주라. 4일 이내 바로 해주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은 바로바로 해줍니다. 그죠? 보통 해줍니다. 1년에 한 32만 건 제가 데이터 뽑을 때 농지정을 발급하는데 우리 읍면 사무소에서 얼마나 끝발 부리는지 참 말 못해요. 저도 해주면 될 건데 낙찰을 받아가지고 뭐 불법 건축물이 있다 이라고 받았어요. 그래갖고 법원에 냈더니 명확 불허가 돼. 불. 그래갖고 소송했더니 행정심판위에 소송했더니 또 성이 됐어요. 인용 돼가지고 결국은 그거 받고 해주더라고. 그럼 그냥 해주면 될 건데, 그죠? 꼭 그래요.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 소송한다고 그게 쉽습니까? 저는 이제 뭐 법학 전문이니까 막 혼자서 해내지만은 여러분 같으면 한 500만원 줘야 되거든요. 550만원. 부가세까지. 그걸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또 돈이. 시간도 막 몇 달 정도 걸리되는데. 그럼 뭐 결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주라! 이러니까 또 해주더라. 그럼 애초에 해주면 될 걸. 그래요. 저를 빨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추대해주면은 경공매에서 농지는 농지정 제도를 폐지합니다. 우리 토지거래가하고요 경공매 낙찰받을 때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경공매에서도 농지정을 취득할 때 안 받겠다고 합니다. 농지정을. 경공매에서. 자, 우리 어제 놓았던 문자 왔던데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 사면은 뭐 자금 조달 뭐 계획서가 한번 내야 되죠. 경공매 내나 내나? 네? 내야 됩니까? 경공매 낙찰도? 법 찾아보고 목요일 때 몇 조 몇 항에서 안 해도 됩니다.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물건이 좋다만, 알죠? 좋고, 도로도 물었고, 그죠? 도로도 물었고, 막 그런 대로 좋다. 농증은 막 안 내줄 리가 없습니다. 요거는, 안 해줍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한 5천만 주고 낙찰 받으면은, 5천 주고 낙찰 받으면은, 얘로 대출은 뭐 한 80% 주겠죠? 한 4천만 원 해줄 겁니다. 해주면 내 돈 1천만 들어가고, 자, 우리 4천만 원 대출 받으면 이자가 안 맞아. 4천만 원. 자, 외우세요. 보통 토지 상가는 4% 보면 돼. 연 4%. 그러면 1억이다. 그러면 연 4% 곱하면은 400만 원, 나는 12도 하면요. 한 300만 되는데, 막 30만 원 계산하세요. 한 달에. 1억에 30만 원. 연 4%. 1억에 30만 원인데, 그러면은 4천만 원이면 16만 원이네. 16만 원. 그럼 1천만 원 가진 사람이 낙찰을 받고, 잔금 대출 4천만 원 받고, 그죠? 그러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16만원 이자 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낙찰받으면 됩니다. 그럼 농정부도 만들어지고, 그죠? 만들어지고. 또, 그래갖고 한 5년 있으면 농정부 5년 지냈지. 그럼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 이 가격이 얼마 된다고요? 3억, 4억, 5억 됩니다. 그럼 그때 연금 맡기면 또 금액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꾸 도전해야 돼. 원장님 1,000만원인데 마음 됩니까? 물어보지 말고 이거 사라고. 1,000만원 가 있으면. 아시겠어요? 그럼 한 달에 16만원 이자 좀 내고 매달 벌어가지고 16만원 내고 이런 게 전국에 많아요. 많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10분 쉬고 또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 지금 시간이 32분 42분에 뵙겠습니다. 42분 10시 42분에 뵙겠습니다. 충주 동양면 있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 1,000만원 정도 가 있으면은 적거의 아마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여로 5천에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4천원 대출 될 거고, 벨막 큰 문제 없으면은. 그 다음에, 취득세 해봤자 뭐 한 3%쯤 되니까 5천에 한 150만원.
그죠?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한 달에 한 16만원 이자를 내면 되겠습니다. 4천만원에 대한 이자 내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 대출이 더 필요하면은 한 1년 지나면은 조금 더 될 겁니다. 추가 대출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 더 받아야 돼요. 금액이 워낙 많이 낮춰봤기 때문에. 자, 물건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도로도 아까 물었죠? 도로. 자, 그 다음 봅니다. 가평. 가평의 거도 많이 떨어졌네. 24%. 그죠? 가평이 많이. 지목이 농지지만은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농지죠. 농지인데 우리 그냥 묶으면서 보니까 농지증이 필요 없대요. 자, 봅니다. 이거 19에 82673. 자, 봅니다. 가평에 있는 농지인데 경기도 가평에 농지가 788평입니다. 8평. 자, 많이 떨어졌다 그죠? 떨어져 가지고 불허가 됐어요. 불허가 되고 일이 떨어졌는데, 자, 불허가 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물어보고 싶으면은 전화를 어디 하면 됩니까? 불허가 된 이유가. 여기 전화 여기 있죠? 꼭 물어보세요. 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불허가 이런 낙찰 받고 싶은데 불허가 됐더라 그러면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은 낙찰 받았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내 낙찰 받고 싶은데 그러면 보통 알려줍니다. 아, 그건 문제점이 없고 뭐 등등등 이야기를 제가 해줍니다. 요새는 왜 전화해서 손 안 합니다. 계장들이 잘 알려줘요. 알려줍니다. 물어보시면 되겠고, 일단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가리죠. 좋은 거죠? 좋습니다. 이게 뭐 이거 별로죠 이거. 그죠? 여기 조금 별로입니다. 그죠? 하양 왕경사 구정. 자, 그다음 봅니다. 임차는 없고 가압류가 많고 경매를 뭐 금액은 그래 많지는 않네요. 크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강제 경매를 당합니다. 그죠? 해갖고 이제 경매를 넣어주고 있어요. 농증은 뭡니까? 왜 필요 없대? 이 밭전인데 왜 필요 없을까? 밭전. 자, 우리는 항시 명함구 명령서를 봅니다. 여기에 사법보좌관이 뭐라고 답을 주는지 이거 보시면 돼요. 그죠? 그거 보니까 농지증이 필요 없습니다. 현황은 임야로 보인다. 아마 임야라 이렇게 보고 농지가 아니다. 지목만 전이지 임야다 아까 했죠. 임야다 뭐 이런 것들은 농지증이 사실 필요가 없다. 이 답을 좀. 그럼 요거를 있다 크고 10%못 쓰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이제 주거든. 민사무소. 그러면 내가 그거 또 됩니다. 애초에 그만 없다 하니 좋아요. 이건 사업보다 잘했는데 이거는 애초에 이렇게 답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수구로 수목이 되어 있으며 본권 토지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목은 포함을 시켜야 맞습니다. 만약에 제했다 하더라도 거의 90%는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거. 이목 등기 안 되고 제3자가 심은 게 아니면은 여러분께다 보면 돼요. 토지상에 현재 지상 수목에 대해서 임목 등기하고 명인 방법에 의한 공시된 사항은 없다. 만약 수목의 소유자가 타인이라면은 이론에서 제한받는 가격이 있어서 범위 내에서 가면, 만약에 이게 중요합니다. 수목에 제3자가 식재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 겁니다. 그 사람 거예요. 그러나 임목 등기를 안 했든지 요거 외에는 전부 다 90%는 여러분 걸 보면 됩니다. 임목 등기를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거고요. 또 명인 방법은 나무에 펴졌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임목 등기 법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민방위원회는. 임목 등기가 안 됐으면은 안 됐고 너미 심었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제3자 기다 보면 되고, 나머지는 토지의 세트로 봅니다. 토지의 부합물 구성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농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감나무가 300그루가 매어째라. 근데 거의 90%는 낙찰할 겁니다. 그게 토지의 부합물 구성구를 본대요. 자, 요것도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요거는 뭐 낙찰 받아도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별 문제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받으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거를 경기도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사시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저평가 됐으니까 요거를 그러면 현재 지목은 저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나무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요거를 요런 식으로 이제 바꿔 놓으면은 가격이 최소 한 3, 4배 뛰입니다. 알겠죠? 올라갑니다. 한번 어찌 보면은 이게 임야로 보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평가된 거, 보상금도 그래요. 여기 보상금이 많습니다. 요거보다. 그럼 요거를 아까 지목이 아까 뭐였죠? 전이니까 내가 전에 맞는 그렇게 이제 조금 나무를 베내고 이래하고 잘 밭전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이 가격이 최소 두세 2, 3, 4배는 올라갑니다. 그럼 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는 맹지다 하는 이게 이제 안 좋아. 맹지다 그게 안 좋고 나머지는 막 이런 거는 이제 괜찮다. 맹지라도 여기 뭐 그죠? 길이 어느 정도 그죠? 이렇게 해서 뭐 또랑이라도 이렇게 연결되니까 좀 좋다죠. 여기는 뭐 틀리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사시면 좋다는 알겠죠? 한 5천에 사면은 한 4천만 원 대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있다가 잘 해서 지목에 적저이니까 농정부도 신청하고 알겠죠? 나무 좀 빼내고 그러다가 좀 농작물 좀 가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는 마음대로 뺄 이제 근데 이제 뭐 내 밭인데 내가 좀 베겠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임야면은 또 산지 관리법 그에 또 전형도 받고 해야 되는데 보통 밭에 소나무가 좀 있거든요. 보통 보면 있어요. 경주도 가보면 그렇고 밭에 소나무들이 좋은 게 막 억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하차 받으면 보통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조금 따져볼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농지연금에 적합한가? 진동에 41% 됩니다. 우리 창원에 보니까 진동에. 그죠? 20에 366 한번 봅니다. 진동에 농지가 448평인데 이게 절반으로 41%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자, 이게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은 요거는 이제 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요 문제는 없어요. 뭐 자연 녹지지기다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재가 옆에 있는 거 같는데 뭐 사고 이런 건데 보통은 뭐 2층짜리 집 짓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 녹지다 보면 되겠네요. 자연 녹지인데 나무도 뭐 한 33구도 포함이 되고요. 자, 포함되면 간단한데 매화지 되면은 보통 낙찰을 봅니다. 자, 3억 9,300이고 임차는 없고 농협의 대출이 옛날에 좀 나갔고 허봉문 씨가 소송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데 막 별 문제 없어요. 농정은 내면 되고 그죠? 되고 자, 소매를 아는 것이 등기부 얼구에 지상권 설정이 있는데 농협 이에 대해서 지상권자 농협에서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다. 그래서 신경 쓸 거 없대요. 자, 봅니다. 보통은 요게 먼저고 뒤로가 있는데 이게 앞에 가 있죠. 지상권이. 그럼 인수인데 은행의 이 지상권 이런 거는 옛날에 건전장에 있다가 말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 지어줍니다. 잔금 넣으면 신경 쓸 거 없다고 했죠. 낙찰 받으면 된다. 요것도 용도지역은 자연녹지고 한번 봅니다. 자연녹지고 는 길이 있어야 되겠고 이 문제죠. 자, 뭡니까 이거? 이 아파트입니다. 근호타운 아파트고 옆에 있는 이 땅입니다. 그죠? 이 땅에 막 땅이 아주 넓습니다. 그죠? 넓은 땅이죠. 넓은 땅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사놓으면은 요 일대가 좀 개발이 되고 하면 좋겠나 싶은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니까 그런 대로 괜찮아요. 도시적이니까 좋습니다. 6천도 갚아버리고 그냥 실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죠. 당연히. 낙찰에 잔금 넣기 전에는 완전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20번.
농지연금에는 좋지만은 농어촌 공사의 매도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 그러면은 제곱미터당 5만원 이하만 매입한다. 농어촌 공사에서. 그럼 평당에 5만원, 제곱미터 5만원 같으면요, 평당 곱하기 3.3을 하면 16만 5천원입니다. 최고 사는 금액이 경상남도는 그래요. 자, 19의 9063 봅니다. 19의 9063. 자, 보시면은 4천에 1번, 2번 나왔어요. 1번, 2번. 우리는 몇 번입니까, 지금? 2번 내겠습니다. 자, 2번 봅니다.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그죠? 막 이렇게 보는데, 농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렇게 쭉 있어요. 있는데, 이게 농업진흥구역 같죠? 느낌에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이제 오른쪽 게 좀 큰 거고, 왼쪽이 작은 거 이런 겁니다. 있는데, 이게 임차인 없고, 비전 좀 많고, 비전은 많다, 그죠? 비전 조금 확실하네. 13억. 이게 있으니까, 경매가 취하될 일은 없을 거고. 자, 그런데, 이게 단가가요. 이 경상남도는 이 제곱미터당 단가가 이 얼마입니까 지금? 감정가격. 이 감정가격이고 공시가 이렇죠. 그래서 보통은 농어촌 공사 사는 것이 경상남도는 제곱미터당 5만원까지 사줍니다. 이 비싼 건 잘 안 사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곱미터당 5만원이면 우리가 보통 평당 계산할 때는 얼마입니까? 평당. 어? 평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곱하기 3.3 하죠. 3.3. 그럼 얼마죠? 16만 5천원 정도 주고 살면 평당에. 그 정도. 그러면은, 얘로 평당 8만 샀다. 그러면은 그거 괜찮겠죠? 16만 5천원에 팔아먹고 이런 거 좋습니다. 자, 요거는 농어촌에서 팔기는 어렵고, 금액이 많이 떨어져 가니까, 농정금은 좋고 이런 겁니다. 대팔아먹기는 좀 쉽지 않아요. 금액이 단가가 세서 그래요. 이게 좀 셉니다. 이해가시죠? 자, 봅니다. 농지 매입 비축 사업에 매입 가격 제한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안에 공고상 지목이 전락가수 이런 건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매입 가격 기준 단가는 25,000원인데 단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경상남도는 5만원,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35,000원, 전라도는 25,000원 제곱미터 이 말이죠. 그럼 평당은 우리 경남 같으면 얼마죠? 제곱미터 5만원이니까 곱하기 3.3은 10만 5천원 정도는 팔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단가 낮은 거 사야 되겠죠. 여러분은 그래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니 경매에서는 아까 30%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가면 이것도 2년 지내야 돼. 제한도 있고요. 기간도 소유권 이전하고 몇 년요? 해야 됩니다. 2년. 소유권 이전하고 몇 년요? 2년. 2년이 경과이 되겠다. 야입니다. 경과이. 그러고 너무 작은 건 안 되고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300평 넘어야 됩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자꾸 이게 나를 방해하는데 이게 한 거네. 뭐 잘 아시는 분. 이거 어디서 하면 됩니까 이거 제가 그럼. 이 자꾸 이게 점이 찍혀가지고 글자 여기서 오른쪽하고 해놨어요. 아주 보자. 그 다음 21번 봅니다. 당진시에 1억 5천 떨어졌죠. 18에 5, 5288이에요. 그죠? 18에 52, 지난주에 한번 한 겁니다. 이 농작물이 있는 게 없죠. 이게 뭐 인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없습니다. 당진시에 보시면은 농지가 1000평인데 부르가는 되고 요리된 겁니다. 그럼 이런 거는 부르가 사유는 저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전화 어디 한다고요? 이거 전화해 보세요. 전화. 저한테 자꾸 문자 보내지 말고 자꾸 이런 게 많이 전화 와요. 원장님, 내가 부르가 사유 좀 알고 싶습니다.
저 잘 몰라요, 이게. 그 서류가 뭐가 들어왔는지 이거 따져야 되는데, 서류도 안 보고 그냥 객관적으로 밖에서 팍 하기 힘들어요. 이제 낙찰자가 뭐 때문에 해도락했는지, 낙찰자가 원해서 해도락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농지가 이리 있는데, 아마 농지에 그 농작물을 이렇게 뭐 심는가 봐. 이게 있죠? 유치권 행사도 하고, 자기 물건은 자기가 주신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법상권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주장한 거예요. 자, 이런 게 많이 있는가 봐. 이게 쭉 있는데, 길은 이렇게 쓴 이제 무는 건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는 건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은 유치권을 신고했다. 그죠? 자기가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자기가 자기 물건을 유치권 신고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농작물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법직권이 성립합니까? 이제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성공사 이런 게 있는데 이 법인이 주식회사 보리라 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보리가 누굽니까 이게? 소유자죠.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내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공사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수목 등 소형 자, 이 누가 써놨나 하면요. 여기 우리 김강수, 우리 이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써놓은 거 보니까, 자, 요거 써놓은 게 내용이 요가 비슷하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요다 넣은 겁니다. 지금 찾아가지고. 자, 수목 등 소유권에서 명인방법이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인방법이 갖추다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서 임목 등기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을 마치지 않은 수목의 경매 등으로 인해서 토지의 소유자가 수목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수목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상할 수 없다는 이런 근거는 없다 하고 강주 고법에 있는 판결이 있는데 이건 주로 수목에서 많이 쓰이는 판결입니다. 이게 판결인데 자 이런 사항으로 토지의 명인방법 그런 것은요 울타리에 이곳은 산양 33 재배지로 출입을 금지한다고 표시판이 되어 있는 경우죠. 이거 조금 틀리는데 아까 그 사람 유치권 주장했죠. 이 사람은 또 다른 물건인데 산양 33을 재배하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판인 경우에 산양 33 재배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 법정상권을 성립합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경매에서 제외된 수목등의 명인방법이 건전당권 설정 이후에 요건을 갖춘 경우와 경매 이후에 명인방법 요건을 갖춘 경우 법직권 취득 여부는 언제부터 하느냐 이 답을 준한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목에 대한 임목 등기가 안되고 명인방법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수목은 법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기준으로 답을 드리면은 산양 산산 재배에 대해서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경우 아까 그런 거죠. 폐막을 붙여놓고 소유자 환경지 막 이런 겁니다. 논밭에 가보니까 성립 여부는 임목 등기가 안되고 명인방법의 소유권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용권을 성립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사용권을 제3자가 소유자로 명인방법 사용은 역시 법직권도 성립 안되니까 요거는 이제 예로 다른 사람이 심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파감됩니다. 지금. 그죠? 파감 안 됩니다. 자, 수목을 등기할 수 없었던 등기법 개정 이전의 판례들이 있으며 등기법 개정 이후에는 대부분 판례는 명인방법에 의한 법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인방법 갖고로 요거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임목 등기법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명인방법에 의해서 법직권이 성립하려면은 법상권의 일반 요건인 토지 소유자가 식자 수목의 양도받아 임목 등기를 하거나 임목 등기를 해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잘 안하죠. 하거나 명인방법에 의한 소유권을 하여야 할 것인데 저당권 설정 시 토지 위에 수목 명인방법에 의한 소유권이 존재해야 되고 토지 소유자가 수목을 한다. 동일이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명인방법은 좀 어렵고요. 이런 경우에는 농작물은 자기가 보면 되겠죠. 내가 산삼을 내끼기에 가져가겠다. 그건 좋은데, 자기가 거기서 5년, 10년, 20년 동안 거기가 성립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조용할 때. 자, 그 다음 봅니다.
공매의 전답 가수원 검색어. 자, 검색을 해보니까 여주에 보니까 나왔어요. 여주에 많이 떨어져서 한번 봅니다. 여주 가나무, 그죠? 답을 한번 봅니다. 공매에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 검색해 봅니다. 자, 많이 들었다, 그죠? 여주시 가남읍의 농지가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가 지금 움직입니다. 농지가. 압류가 돼갖고 절반이 떨어지고, 언제까지 마감한다고요? 12월 30일, 수요일 5시까지. 7,800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사진을 보니까,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 그죠? 돈을 잘 물어가 있죠? 됐습니다. 잘 물으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보면은, 이제,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에, 철 파이프 하우스 5개 하고, 컨테이너 1개 하고, 블록적 건물 1개가 하고, 잡동산이 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죠?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철거해야 되겠죠. 자, 공매에서 아까 우리가 봤는데 혹시 11억을 주고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철거를 해주면 좋은데 농지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3천만 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열을 주거든요. 그러면 잔금을 치르고 일단은 농정에 대해서는 아까 재산 명체 아까 정부 입사서 신청된다 했죠. 신청해야 되는데 평수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농지 신청서를 한번 만들라고 제출해 보시고 미리 해보시고 그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받아보고 대응방을 하면 좋겠는데 잔금을 치르고 행정심판 청구 소송하든지 하면 좋을까? 치르게 하면 좋을까? 치르게 전하면 좋겠다. 경매처럼. 알겠죠? 이런 경우는 그냥 해주면 간단한데 공무원들은 꼭 안 되는 게 조금 티끌해서 그 티끌 잡아줍니다. 알겠죠?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밀어붙여요. 안 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문구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물건이 좋은데 여기 보니까 이제 농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 자꾸 따져서 하면은 이게 시끄럽다. 자기들 말로는 불법 무화 건축물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매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농지 내주라 고 소송 바로 해주는데 공매에서도 잔금 넣고 하는 것보다는 넣기 전에 그죠? 내 10%는 낙찰자인데 농지 해둬라 했더니 반려가 됐어요. 낙찰 받고 나서 반려가 됐는데 행정심판 소송 들어갈 때 경매처럼 경매 판례를 2009년도 판례가 있습니다. 그걸 인용해서 막 쓰면은 안 좋겠나 싶어요. 물건은 괜찮습니다.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내가 보니까. 자. 말에 검색 많이 하셨습니까? 네. 검색을 잘해야 돈을 잘 벌습니다. 알겠죠? 좋은 거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검색 방법을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좋은 물건을 대박을 찾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제가